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 1장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듀이와 비고츠키. 이제 교육학에서 뭐 세 사람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물리학과다. 그러면 뭐, 아인슈타인 알아야 되고, 뭐, 뉴턴 알아야 되고 이런 것처럼 교육학에서는 듀이, 비고츠키, 피아제. 이 세 사람은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일단 듀이와 비고츠키가 최근에 이제 중요한 흥미있는 많은 관심을 받는 그 주제예요, 이 접점이. 그래서 저자가 이제 여기 뷰고치키와 듀이의 말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 것들을 인용을 했죠. 보면 말을 연구했거든요, 듀이. 뷰고치키. 네, 낱말. 그러니까 사람이 있고,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고, 환경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과 환경, 대상을 이제 말이 매개하는 거예요. 듀이도 구조는 굉장히 비슷해요. 경험. 그러니까 개인이 있고 환경, 대상이 있으면 그 교섭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간에 경험을 통해서 성립이 돼요. 이게 그 칼 막스의 도구하고도 조금 유사해요, 구조가. 그러니까 인간이 있고 인간이 도구를 이용해서 자연 환경을 바꿈으로써 생산도 하고 뭐 그러면서 발전하죠. 또 이제 그러면서 인간이 이제 자신의 존재, 그 유적 존재라고 하는데 자신의 존재를 이제 확인하는 거죠. 자, 서구 교육학계의 주류 이론을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얘기는 지금 조금 전에 했고, 어, 듀이는 경험 중심 교육론이다. 또 뷰고치키는 뭐 근접 발달 영역이다. 이게 ZPD 그러죠. 이게 영역, 그 다음에 그 근접 발달. 그러니까 아동이 지금 현재 수준이 있으면, 여기서 조금 더 도와줘서 다음 수준까지 갈 수 있는 그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을 파악해서 교사가 도와주는데, 아이가 이제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제 비계라고 하죠. 그래서 비계가 그, 그래서 이제 그 완성이 되면 건물이 지어지면 비계를 다 버려버리죠. 스캐폴드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미국의 조른 브루노 교수가 비고츠키를 소개하면서 비계라고 하는 은유를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지금 알려져 있는 것은 비계라고 하는 은유는 그 비고츠키가 직접 사용한 말은 아니다. 그런 것도 알아두면 좋죠. 그런데 이 비고츠키는 옛날 사람이죠. 러시아 혁명기, 레닌 혁명기에 그 이제 아주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심리학계의 모차르트라고 불렸을 만큼 아주 그 스타급의 그 당시에는 뭐 많이 교통이나 통신이 좋지 않았지만 상당히 비범한 학자였다. 그런데 이제 그 스탈린 시대가 오면서 국가주의가 등장하고 어 이제 냉전이 생기고 그러면 그 냉전은 아니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당시에 그 미국과 소련의 그 상당히 이제 긴장이 많았던 시기에 스탈린 시대의 전체주의, 집단주의, 전제국가죠. 스탈린. 이때 서구 이론과 교류했다는 이유로 비고츠키가 좀 억압을 당하고 금서가 되고 그렇습니다. 또 비고츠키는 34세인가 일찍 죽었다고 알고 있어요. 결핵으로.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이제 치료가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1962년인가에 60년대에 어쨌든 그 조금씩 조금씩 영어로 책이 번역되었고 미국 학계에서 굉장히 놀랐고 우리가 탐구 중심 교육 과정으로 알려져 있는 제롬 브루너가 그 비고츠키를 미국에 그 소개하고 확산시켰어요. 그
루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러시아 학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최근은 아니지만 이제 비교적 최근에 콜이나 이제 코즐린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는데, 여러분이 교육 심리학이 전공이다, 또는 교육 공학이 전공이다, 또 비고츠키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제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책이나 논문이 계속 나오니까. 자, 한국에서 굉장히 큰 특징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이 생각과 말이라고 하는 책도 번역이 되고, 정말로 신기한 것은 여기 베이철, 김용호 역자가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교사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 교사들이 그렇게 이 비고츠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비고츠키의 그 옛날 책들이 다 한국에 거의 다 번역이 되었어요. 이런 것은 아주 특징적인 것입니다. 전 세계에 아마 없는 현상일 텐데. 그렇다면 이제 한국의 이 교사들이나 교육계에서 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 그것은 이제 듀이가 민주주의와 교육, 그다음에 그 아동 중심 교육, 물론 이제 너무 아동 중심 교육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면 안 된다, 그런 말도 있지만, 특히 한국에서 혁신교육, 교육혁신, 혁신학교 이런 것이 등장하면서 서용선 선생님도 당시 교사였는데, 아무튼 이 교사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어, 이제 듀이와 비고츠키에 대한 관심이 새로 일어나게 됐죠. 그것은 1990년대 후반 이제 미국의, 영국과 미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자유주의. 자유주의의 신이 붙었죠. 그래서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공공 영역의 교육과 이런 그 공적인 영역의 이제 상품화, 또 선택, 경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의 그 신공공 관리론이라고 하는데, 시장주의가 이제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교육과 같이 공공 부분을 완전히 시장으로 만들 수는 없겠죠. 그렇긴 한데, 어, 이제 의사 시장 또는 유사 시장이라고 그래서 이 시장 원리를 통해서 공공 부분을 혁신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도 이제 들어왔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안으로 혁신교육 같은 것이 나왔고, 그 이론적인 기반으로 듀이와 뷰고트키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듀이는 프래그마티즘, 한국에서 실용주의라고 번역도 되는데, 실용주의라고 번역하면 좀 안 되죠. 너무 이제 실용적인 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아무튼 프래그마티즘은 하나의 그 인식론이자 사회 철학인데, 지금 여기서 설명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프래그마티즘 설명하다 보면은 어, 끝이 없어서 일단 다음 기회로 미루고, 여기 보면 이제 당시에 그 이제 러시아 혁명기에 비고츠키가 어, 당시에 이제 심리학을 했기 때문에 역사 문화적 매개,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이거는 역사 문화적 매개. 그래서 일종의 마르크스주의 심리학자죠. 그래서 심리학을 공동체 속에서 개인이 어떻게 성장하냐, 공동체의 역사와 문화를 개인이 어떻게 습득하냐. 이제 언어를 습득하면 역사 문화적인 것이 다 개인에게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이 러시아에서는 그 오브라조반이라고 하는데, 아마 다음 시간에 나올 텐데 그때 더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사회가 개인으로 들어가서 사회 문화가 개인에게 전수되는 것을 얘기해요. 어,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은 첫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마음이나 어, 이 뇌를 연구하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와 역사라는 거시적인 것과 통합이 되어 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둘 다 발달과 성장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발달과 성장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존 두이도 이제 저기 이것을 좀 구분을 했고, 그러나 이제 큰 틀에서는 뭐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아동이 어떻게 성장하냐, 특히 이제 비고츠키는 그 말과 생각, 그 아까 생각과 말 얘기 나왔었죠? 그 생각과 말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언어를 배움으로써 사고를 하고 사고를 언어로 하고 그런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듀이도 아동 중심 사상가다 이런 식으로 좀 오해가 있고 물론 아동 중심적이지만 그러니까 활동 중심 뭐 그 또는 뭐 아동에 대한 존중 뭐 그런 것만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 교사는 뭐 그 그냥 코치고 그게 아니고 이제 듀이도 상당히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했고 특히 비고츠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교과라든지 이제 교과를 가르치는 것의 중요성, 그다음에 이제 교사의 중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많은 교사들이 비고츠키에 대한 어떤 관심과 또 여기서 시사점을 얻어내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2번으로 갑니다. 드위와 비고츠키의 접전. 서구 학자들의 논쟁이 있었는데 주로 뭐 미국 학자들이죠. 비고츠키가 이제 미국에서 워낙 인기를 얻게 되었고 그것이 1970년대, 80년대 한국에 비고츠키가 이제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들어오는데 한국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어, 초중반 이후에 이제 구성주의라는 이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도 이제 인기를 끌다 보니까 어, 그, 뭐, 뭐 시시콜콜 뭐 논쟁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논쟁을 한번 읽어보긴 하는데 뭐 그 시시콜콜 알 필요는 없고 큰 흐름만 잡으면 되겠죠. 듀이는 이제 철학자이자 어, 미국 심리학회 창립회원이기도 했고 진보주의 협회 그 회장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연도가 나오죠. 듀이가 그 일찍 태어나서 훨씬 일찍 태어나서 더 오래 살았죠. 비고츠키는 아주 그 단명을 했고, 어, 그리고 여기 뭐 칸트의 심리학 같은 거쓸 정도로 이제 그 칸트의 심리학을 쓸 정도로 이제 그 철학을 공부했다는 것이고, 듀이가. 그리고 이제 프라그마티즘의 창시자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은 그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인식론자로서 듀이에 강한 영향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의 교육적 신조라든지 학교와 사회라든지 뭐 하여튼 뭐 듀이 책은 주로 뭐 앤드 재미있죠. 제목이 다 그래요. 미국의 그 교원 노조가 두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조금 더 개혁적인 노조가 AFT예요. 미국은 참고로 이야기하는데 교원 단체가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 단체가 없고 다 교원 노조예요. 아무튼 나름대로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까지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어, 상당히 그 존 드위는 사회주의 정당을 지지했을 정도로 아주 그 진보적인 학자였어요. 저 그 이제 하여튼 노조 설립에도 굉장히 관여하고 그렇지만 이제 소련이 스탈린 시대에 절대주의, 국가주의, 독재 이런 식으로 가니까 굉장히 이제 비판적이었죠. 또 뭐 중국에도 와 있었고 일본에도 또 가서 강연했었고 그리고 특히 뭐 그룹스카야 뭐 이런 사람들과 교류를 했는데 그룹스카야는 이제 레닌의 부인으로서 그 교육을 통해서 인민들이라고 하죠. 인민들의 그 교양과 교육을 통해서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꿈 같은 게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러시아어로도 다 번역이 됐고, 아까 나왔던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
교수인 그 프라왓이라고 하는 미국 교수가 이제 만났을 것이다라는 추정부터 해서 좀 논쟁을 일으켰는데 만났나 안 만났나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진 않고 뭐 어디서 어떻게 만났다라고 하고 있는 증거는 없고 그냥 정황 증거죠. 비고츠키는 그 오- 번역을 할 때 공산주의 교육학술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당시에 저기 이거 소장을 좀 맡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패돌로지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요. 아동학. 그래서 그 아동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가 유행이 되었어요. 그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삐아제라든지 그 프랑스에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듀이 다양한 그런 아동 심리학 연구들을 참고했겠죠. 국제적으로 이제 어, 그 서로 그런 것들을 다 읽었겠죠. 어, 그러면서 이제 스탈린이 되면서 그룹스카야라든지 그 또는 로나 차르스키라고 하는 저기 그 레닌 혁명 이후에 교육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세력들이 다 이제 물러나게 돼요. 뒤로 물러나게 되면서 듀이도 상당히 참 비고츠키도 상당히 저 탄압을 받게 됩니다. 어, 하여튼 이 당시에 이 그룹스카야 같은 그런 이제 주류 정치인이자 어, 그 개혁가들은 미국의 듀이 교육학에 상당히 관심이 있었고 우호적으로 되었는데 이 아까 얘기했던 그 아동학, 페돌로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 그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폐기될 정도로 그 억압을 받게 됩니다. 맨쉐비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 레닌 혁명을 볼셰비키라고 그러죠. 맨쉐비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조금 더 뭐랄까 그 볼셰비키와 대항해서 볼셰비키가 이긴 거죠. 다수당으로. 맨셰비키는 조금 더 사회민주주의라고 할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노동자 중심의 그 관점을 갖지 않고 이제 이런 사람들 비판하기 위해서 당시에 이제 관념론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거예요. 비판을 했었던 거죠. 어, 그리고 이제 글래스맨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도 뭐 vygotsky가 듀의 영향을 받았을 개연성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긴 하는데 왜냐면 다 번역되고 이제 그랬으니까 근데 뭐 그렇게 많이 인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간에 이 아동 중심 교육 프로젝트 방법 이런 진보주의 교육이 그 이제 스탈린 시대가 되면서 듀이를 비판하게 되고 아예 그냥 탈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소련이 그러니까 소연방이죠. 소비에트 유니언이죠. 소비에트 유니언이 그런 것을 총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쭉 나와요. 뭐 또 다른 이야기도 있고 뭐 실제로 뭐 그 이제 그룹스카야 같은 사람들이 뷰고츠키의 후원자들이긴 한데 꼭 그렇지는 않다. 여러 가지 계기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고, 뭐, 직접적이진 않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 뭐 이런 주장이 뭐,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뭐 사실 확인 차원에서는 중요하겠지만,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뭐, 하여튼 하도 그 뷰고츠키가 인기가 있다 보니까, 당시에, 어, 역사 속에서, 지금 거의 100년 전이에요. 이제 거의 100년 전. 어, 거의 100년 전에 이제 그런 역사적인 사실 같은 것이 또 궁금하고 서로 어, 지적인 영향을 받았는가 뭐 그런 논쟁을 하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뭐 아무튼 뷰고츠키가 어, 미국에 이제 듀에 영향을 줬던 프래그마티즘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제임스의 영향도 있었고
또 유럽의 프래그마티즘의 어, 그 언스트 마흐, 오스트리아 학자라고 합니다. 마흐는 오스트리아 학자의 영향도 받았고, 어, 그래서 그 이제 상당히 그 노동자 중심의 프롤레타리아, 노동자들이 삶에서 어떻게 의식이 형성되고, 또 교양이 생기고, 학습을 해서 사회를 바꾸어 나가고, 이제 상당히 이제 이 현실과 그다음에 그 추상적인 지식이 어떻게 만나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프래그마티즘 학자들이 거의 다 그렇죠. 이 칸트 헤겔의 그런 유럽 관념론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으니까, 이 제임스 같은 경우가.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까지는, 어, 어떻게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듀이의 그 영향, 듀이와 vygotsky가 어떻게 직접 만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만났다는 설도 있지만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았을까에 대해서 관심이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논쟁을 조금 다뤘고요. 자, 접점이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글을 많이 쓰는 글래스맨이라고 하는 학자는 뭐 둘 다 결국은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그것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초에 있다. 공통점이다라는 거죠. 당연히 이제 그렇고. 미국에서 비고츠키 심리학을 1960년대, 70년대 굉장히 환호한 것도 비고츠키 심리학이 행동주의 심리학과 다르게 사회, 공동체 속에서 개인이 어떻게 인지가 발달하나 여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충격을 받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심리학이 그 옛날에 이렇게 러시아 당시에는 이제 소비에트 유니언에서 이렇게 발전을 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다는 거죠. 그 듀이하고 비고츠키하고 좀 도구를 보는 관점이 다르죠. 듀이는 어, 도구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성취하는 것인데 비고츠키에서의 도구는 좀 기호 같은 거예요. 말, 상징, 그 다음에 그 과학적인 개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조금 다르죠. 그 비고츠키가 훨씬 더 심리학적이고 듀이가 아주 철학적이죠. 어떻게 보면 또 학생의 흥미와 자발적인 발견이 동기죠. 동기니까 이게 이제 학생들이 단순히 뭐 지식을 외우고 시험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프로젝트를 하면서 흥미와 발견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고 뭐 이것이 돼야 탐구가 되는 것이죠. 또 교사가 매개적인 역할을 할 뿐이죠. 코치하고 뭐 이런 거 지금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그레스맨은 이제 그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뷰고츠키는 하향식 결정론적이다. 되게 어렵죠, 말이. 그러니까 듀이는 아동들이 직접 이거 손으로 만져보고 또 겪어보고 거기에서 사고가 발전하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제 기여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비결정론적으로 발전한다는 건데 비고츠키는 사실 아동들이 언어를 배우고 사회를 배우고 개념을 배우고 그러면서 인류 역사가 축적한 문제들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인 교사 멘토 역할이 조금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거기서는. 그러다 보니 이것을 오히려 결정론적이다. 하향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내려오냐면 이제 문화가 들어오니까 이게 이제 상하의 관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하향식이죠. 이게 어, 러시아어로 교육이 오브라조반이라고 해서 어, 그 사회가 아동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제
그 사람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그 정의와 상당히 이제 유사한 것입니다. 그 얘기가 이제 쭉 나와요. 여기서는 이제 어려운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사고와 행위가 분리돼서는 안 된다. 함으로써 배운다. 유명한 듀이의 명제가 그런 것이죠. 활성적, 해 보면서 겪는 거예요. 해 보면서 뭐 만지고 만들고 위험을 회피하고 이러면서 이제 일차적 경험은 일상적인 거고 그러니까 그 이제 사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러나 이제 사고를 하다 보면 이 규칙성을 띠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차적 경험은 그냥 동물과 같이 이렇게 동물적 반응으로 경험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쌓이고 쌓이고 데이터가 쌓이면 과학적으로 뭐 인과관계도 추론할 수 있고 또 확률도 생길 수가 있고 또 그게 왜 생겼는지 그 인과관계를 찾고 그다음에 그 다른 경험과 이 경험 사이의 관계가 있죠. 그걸 체계화하면 조직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지식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비고츠키 문화 개념하고 약간 뭐 조금 비슷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어, 이제 비고츠키 같은 경우도 이제 일상과 또 추상적인 지식 사이가 왔다 갔다 한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학교에서 이론을 배우고 집에 와서 일상에서 한번 찾아보고 그러니까 또 그게 더 일반화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듀이는 그 이제 그 자연스럽게 얻는 이제 그런 걸 이제 그런 경험이라든지 어, 또 함으로써 알게 되는 이제 그런 또 경험이라든지 또 뭘 직접 그러니까 동물적인 반응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제 배우면 아는 거예요. 이제 직접 뭘 거치지 않고 뭐 그런 거라든지 이렇게 반성적 사고를 하는데 어 그냥 뭐 여기에서의 언어는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드위한테 언어는 그냥 개념을 알고 탐구를 하고 그냥 도구죠. 그런데 비고츠키에서의 조금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근접 발달 영역에서 언어와 개념을 배움으로써 다음 단계까지 넘어갈 수 있는 그 문화적 도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잘 어렵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 인지 발달, 그러니까 뇌 발달과 정신의 발달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때는 정신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어쨌든 현대어로 볼 때는 그 뇌와 인지 능력의 발달에서 언어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 그냥 비고츠키는 민주주의 발전 또 주체성의 형성 또 반성적 사고 돌아보는 거 함으로써 배우고 또 문제를 해결하면서 배우고 실천적 시민이 되고 또 거기서 또 탐구하고 과학적 사고도 배우고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관심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이 지금 이제 컵서로 왔다 갔다 하는 이 부분이 그 부연 설명하는 것이고 특히 비고츠키는 청소년기의 개념적 사고 발달이 중요하다. 그래서 실은 많은 교사들이 비고츠키를 좀 좋아하고 하는 이유가 그 교과에서 개념적 사고를 가르치는데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뭐 민주주의나 뭐 의회나 뭐 삼권 분립이나 또는 그뭐 과학에서 그뭐 가속도라든지 또 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그 개념을 배우는 거 이런 뭐 경제학도 배우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사회 시간에 법학도 배우고 윤리학도 배우고 지금 그러거든요. 그게 다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네. 이 기호라고 하는 게 이제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네. 수학 기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런 것을 이제 이런 것이 매개가 돼서 인류 문화 유산을 그 인류 문화 유산이라는 게 여기서는 주로 뭐 과학 지식이라든지 또는 뭐 민주주의라든지 또 어떤 그 좋은 사회에 대한 인류가 합의한 것이라든지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탐구인데 그 두 학자는 모두 진보적 문제 해결을 위한 탐구가 중요하다고 했다. 어, 그런데 이제 듀이는 흥미를 갖고 문제 해결을 하는 이제 과정에서 이제 개인의 탐구 능력이 중요하다고 보았는데 또 비고츠키는 이그 동료와의 상호작용, 또 성인과의 상호작용, 특히 교사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인지가 발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그러니까 둘이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관심이 달랐다고 볼 수 있죠. 이 프라왓이라고 하는 학자는 또 이제 글래스맨의 이제 논문을 이제 또 보면서 또 반박하고 또 반박하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어, 뭐, 이쪽 여러분이 다 이제 읽을 수 있고 읽어보면 다만 이제, 어, 뷰어츠키 같은 경우는 뭐 해결적 종합과 인간 주체에 대한 가설 검증 방법을 취했다. 이런 말이 되게 어렵죠. 어, 그러니까 사실 프레그마티즘도 마찬가지인데 아무튼 해결에 이제 우리가 그 정반합의 변증법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서로 모순되는 거, 모순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당시에 그 러시아 혁명에서 막시즘이 이념적인 기초가 됐고 사실 막시즘이 해결의 관념론, 정반합이라고 하는 해결의 관념론을 현실로 가져와서 역사 발전이 정반합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막스가 이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스가 해결주의자다 자꾸 그러는 거잖아요. 막스를 공부하면 그전 해결을 공부해야 된다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제 vygotsky가 영향을 받은 거예요. 당시에 그 러시아 혁명 시기였기 때문에 이후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서로 그 모순되는 그 현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만큼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또 인지적인 발달이 이루어진다. 근데 이 프래그마티즘도 약간 비슷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프래그마티즘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가설을 세우고 또 검증을 해보고 그것이 인간의 삶에 유용하냐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일단 그 진리라고 보고 하나의 거대한 큰 진리가 있다는 데서 출발하지 않고 조금 작은 이제 실험이라든지 문제 해결 과정에서 인류를 조금씩 조금씩 진부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이 좀 비슷한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듀이는 진리가 뭐냐 또 논리에도 관심이 있었고 윤리와 사회 그래서 교육의 역할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지만 비고츠키는 인간의 뇌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기호와 상징 뭐 또 언어 이런 개념 이런 데에 관심이 있었고 또 실제로 그 실험을 할 때는 기억이나 수리 이런 것도 다 실험을 했어요. 실험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듀이는 좀 철학자고 비고츠키는 실험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다르죠. 그러나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워낙 거장이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교육학자들이 어 이제 비교도 하고 어 공통점도 발견하고 차이점도 발견하는 그런 그 이론적인 역할들을 수행해 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듀이와 비고츠키가 그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지만 어쨌든 100년 전에 약 100년 전에 이제 서로가 아니라 비고츠키가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받았을까 뭐 이런
어, 호기심을 갖고 논쟁이 어떻게 왔는지 좀 정리가 되어 있다면 이제는 뭐 오늘날의 시점에서 이 두 사람이 만나는 지점을 찾고 그것이 현재 오늘날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학에서 비고치키는 그 뭐 피아제만큼 유명하죠. 지금은 더 인기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보통 구성주의자라고 부르지만 이 구성주의자는 미국에서 붙인 이름이고 최근에 비고치키에 대한 이해가 너무 미국인들에 의해서 좀 각색됐다라고 하는 비판도 있어요. 미국 중심적으로 이렇게 됐다. 비고트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러시아 혁명 이후에 우리가 인류가 억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누구나 존엄하다, 사회주의 혁명을 우리가 이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던 시기에, 이 마르크스주의 심리학이 정립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비고츠키의 역할이 있었다. 이것은 참 흥미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미소 냉전이 그렇게 심했고 60년대만 해도 하여튼 냉전이 있었는데 비고츠키가 소개되기 시작했고 또 1989년에 소비에트 유니온이 사실상 이제 그때 해체가 됐으니까 그 이후에 한국에 강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이제 사실은 그 마르크스주의 심리학이 미국의 주류가 된 거거든요. 물론 이제 각색이 있었지만 상당히 흥미있는 거죠. 그렇죠? 음. 어, 어쨌든 유사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저자는 기본적으로 듀이나 비고츠키가 20세기 전반까지의 그 사회 발전, 인류의 그 발전, 또 인간의 존엄성이 이 편만하게 지켜질 수 있다. 이런 어떤 흐름을 공유한다. 이렇게 보았고, 또 당시에 뭐 전통주의는 그 고등학교에서 라틴어, 그리스어 가르치는 그런 엘리트 교육, 이제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아이들에게 그 삶에 필요한 교육을 시키고, 과학 교육을 시키고, 또 개념 교육을 시키고, 윤리 교육을 시키면서, 좀 더 나은 사회로 가자라고 했던 그런 흐름이 공유되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970년대 말부터, 그 미국의 그 공화당의 그 레이건 대통령이 위기에 처한 국가라고 Nation at Risk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한국말로는 그 이제 연두 교서라고 하는데 이제 연초에 이제 그 국민 대상으로 연설을 합니다. 이때 그 미국 청소년들의 문해력이라든지 학업 성취도가 너무 떨어진다 이런 상황을 위기로 규정하고 이제 시장주의를 갖고 들어오는데 자유주의가 이제 새로운 모습을 취한, 그래서 우리가 신자유주의라고 하면서 보는데, 이제 이 신자유주의가 한 10년 정도 많은 국가에 영향을 미쳤어요. 한국도 이제 그 대상의 하나였고, 그래서 민주시민보다는 뭐 이윤동기라든지 사회적 존재라기보다는 합리적 개인, 뭐 이러한 주체, 주체성, 그러니까 인간 주체에 대한 정의가 많이 바뀌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그것을 경제 논리라고 하죠. 이러한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드이와 비고츠키를 비교하고 좀 공통점을 찾고 싶어 했고, 그렇죠. 비고츠키의 책을 읽어보면, 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기호와 도구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무시함으로써 기호와 도구의 특수한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그 프래그마티즘 그 주창자 중 한 사람인 존 듀의 입장이다. 이렇게 그 이렇게 책에 적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 출처는 밝히지 않았다고 하는데 분명히 듀를 안 거죠. 어, 그런데 약간 조금 다른 것은 비고츠키는 아동을 연구하는데 마치 삐아제처럼 그런 면에서 이제 비고츠키가 삐아제랑 비슷하죠. 확실히 듀이가 다르죠. 삐아제가 그, 그 아동이 어떻게 발달하나 이렇게 관찰하면서 그 발달 단계를 나눴던 것처럼 그때 이제 삐아제는 아동이 혼잣말 하는 것이 그냥 미숙한 것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미숙하다 이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라 비고츠키가 이 내적 언어라고 그래서 이 혼잣말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이제 다르게 해석하는데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주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혼잣말 하면서 엄마랑 상호작용하고 그러다가 이제 혼잣말 하면서 계속 자신의 그 뇌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정신을 발전시킨다는 말을 쓰는데, 어, 그, 그러면서 스스로 정체성을 갖고 정신이 형성되는데, 아동의 혼잣말이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다. 이 혼잣말은 사회적 의사소통의 결과지, 그냥 뭐 아직 미숙해서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생각과 말을 포함해서 비고치키의 저작을 읽는다면 이 혼잣말, 내적 언어라고 하는 것에 그러니까 혼잣말이 내적 언어는 아니고 이 혼잣말을 하는 게 어, 이너 스피치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 어, 자기 생각을 발전시키는 이제 첫 번째 계단이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듀이의 도구는 언어 기호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것은 비고츠키와 비교할 때 그렇고 실제로 듀이의 책을 읽어보면 듀이도 그 개념과 언어로서의 도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미국에서 프래그마티즘이 나올 때 펄스라는 그 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가 그 기호학자이거든요. 언어 기호 개념 이런 것을 이제 연구했고 그 제임스도 좀 그랬고 그래서 듀이에게 아주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아주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소비에트 유니온이나 그 미국에서 그 당시에 이 기호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 흥미 있습니다. 듀이는 언어를 매개로 한 인간 경험의 집단성과 공유된 의미에 의해 정신이 형성된다고 보고 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듀이를 비고트키라고 바꿔도 전혀 이상하지 않죠. 그쵸? 그래서 데카르트적 이원론, 몸과 정신이 있고, 몸이 있고, 이런 게 이원론인데, 듀이나 비고트키나 그 손으로 만지고, 대화하고, 몸이 경험하고, 또 남과 대화하고, 의사소통하고 하면서 생각이 계속 발전하고, 협력해서, 협력을 통해서 뭔가가 또 발전하는, 정신이 형성되고 발전하는, 이제 이러한 것, 그 몸과 마음의 이원론보다는 서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 공통점이고, 또 그 비고츠키가 훨씬 더 기호나 도구에 관심이 있어서 그렇지, 당시의 존 듀이도 상당히 그 언어라고 하는 도구에 큰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 행동의 모든 것은 사회적 관계로 녹아들고 사회적 관계에 기원한다. 이것도 사실은 이 비고츠키를 듀이라고 바꿔도 이상하지 않죠. 그 정도로 이제 그 아동이 사회적 존재로서
발달한다고 하는 것을 그 강조합니다. 상당히 유사성이 있죠. 그러니까 서로 뭐 비교해보고 그러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비고트키에 있어서 발달은 계통, 그 수천 년 동안 하나의 종이 발전하는 거, 또 개인이 생겨나는 거, 또 그 사회 문화적으로 어떤 문화가 생겨나는 거, 여기서 미소는 마이크로인데 이제 어 순간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시시각각으로 뭘 조금씩 조금씩 배우는 것을 이제 미소 발생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다 생장의 의미, 성장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발생이라는 말을 써요. 비고츠키의 당시의 영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겔의 정반합과 같이 질적 그 변화 이런 것도 그 생물학 인간이 이제 비고츠키는 인간이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동물로서의 인간의 생장과 발달이 굉장히 연계되어 있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어쨌든 구분은 합니다. 그래서 어, 그 고등정식 능력을 갖고 있다. 이 고등정식 능력은 정신이 고등적이다. 그런 것보다도 인간이 다른 다른 동물들과 구분할 때 과학적으로 사고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발전시킬 수 있고 언어와 같은 도구를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면에서의 고등이에요. 고등은 인간 중에서 더 고등이 있고 뭐 중급이 있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또 이제 growth라고 하는 이 성장의 개념, 좀 더 전인적인 발달을 뒤는 그 growth라고 하는데, 그냥 개인 동물, 우리가 신체 발달하고 뇌가 발달하고 이거 생물학적인 동물적 발달이라기보다는 좀 더 전인적인 그런 발달을 성장이라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단지 신체 발달만 아니고, 그런 면에서도 좀 유사하고, 또 당시에 산업화, 과학화, 또 도시화의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을, 어,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부터 도움을 받음과 동시에 사회 문제를 변화시키는 그 개인이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듀이는 당시에 미국의 민주주의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는데, 그 발전한 그 민주주의가, 어, 그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이 따라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 듀이가 민주주의 교육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잘 발전된 이 철학과 그 사회 원리를 사회 전체에 어, 확산하기 위해서 이제 교육의 역할을 본 것이라고 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행하면서 겪는 것, 함으로써 또 배우는 것, 유기체가 그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교변한다고 그러죠. 서로 바뀌는 거, 이제 이런 것이고, 어, 또 비고츠키도 일상에서 느끼고 경험하고 이제 이런 것을 학교에서는 이론으로 배우고 또 이론은 또 일상에서 확인해보고 이런 식으로 서로 교변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다 읽어보면 지금 제가 했던 이야기가 다 반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목표는 역사사회학적으로 결국은 주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 뭐 하여튼 지금 여기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만큼은 그 여러 가지 이제 논쟁은 있는데 교육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어쨌든 유명한 말이에요. 듀이는 물건을 팔았다는 사람은 있는데 물건을 샀다는 사람이 없다면 판매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 것과 유사하게 가르쳤다는 사람은 있는데 배웠다는 사람이 없으면 교수 행위가 성립되기 어렵다. 이제 이건 듀이가 한 말로 알고 있는데 어, 듀이 같은 경우는 이제 교사가 어, 그 이제 물건을 이제 샀다는 사람이 있도록 그러니까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교수 행위가 중요하다고 보았죠. 삶과 행위가
그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이제 피털스 같은 그런 사람들은 그 교육은 워낙 중요한 것이어서 숭고한 것이라서 내용 자체가 이제 그 정당화된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조금 좀 관념론적인 논쟁이고 뭐 여기서 이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피털스가 이렇게 껴들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조금 그 이제 좀 방해가 되니까 그건 또 나중에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존 두이는 그동안에 전통적인 주지주의 교육에 당시에 이제 엘리트주의 교육이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삶과 관련이 그렇게 없는 어, 라틴어 그리스어를 포함해서 전통적 주지주의가 있었어요.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대립하고 있었던 것이고 학문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인간이 이제 해방되어야 되고 또 인간이 주체가 돼야 되고 문제 상황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민주주의를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되고 결국은 그런 주체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 내용도 교육을 하는 거지라고 하는 거대한 사회 발전 프로젝트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뷰고츠키도 마찬가지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뷰고츠키는 이제 고등정신 발달,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 발달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스케일이 저기 듀이만큼 크진 않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학습에 대해서는 뷰고츠키가 훨씬 더 자세하죠. 왜냐하면 학습 심리학자니까 뷰고츠키는 듀이는 철학자고 그래서 약간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서로 역할이 다른 거죠. 그래서 뷰고츠키에 있어서 과학적 개념은 위로부터 조직하는 방식이다. 이런 말이 되게 어렵죠. 무슨 말인가 하면 아이들이 일상에서도 과학적인 현상을 경험하지만 학교에 가서 과학적 개념을 배우는 거예요. 과학적 개념을. 뭐 관성의 법칙도 배우고, 뭐, 버스 타고 오면서, 요즘 애들이 이제 버스 타고 오면서, 지하철 타고 오면서, 뭐, 관성도 느끼겠지만, 어쨌든 그게 아니고, 학교에 가서 이런 과학적 개념을 배우는 거예요. 저, 윤리학적 개념, 사회학적 개념, 경제학적 개념, 역사학적 개념 다. 그러니까 이제 배우면서 일단 배워놓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로부터 조직하는 거다. 문화를 먼저 배우는 것이다. 어, 그렇지만 이제 학생들은 일상에서 자발적으로 뭐 동기도 생기고 뭐 이렇게 경험도 하죠. 그런 것들은 어, 이제 위를 향해 진행되고 또 교과라고 하죠. 과학적 개념. 네, 교과 같은 경우는 아래로 진행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일상에서 배우게 되는 것들은 당연히 구체적인 상황과 면대면 만남, 뭐 엄마와 친구나 성인과 그렇지만 과학적 개념은 처음부터 이제 이걸 배운다는 것 자체가 매개죠. 언어를 배우고 그 개념을 배우면서 나와 역사와 문화가 매개되는 거예요. 아동과. 그래서 교과서라든지 교사, 개념, 언어, 뭐 적분, 미분, 또 분수, 뭐 이런 거 다 배우잖아요. 또 아까 뭐 의회제도, 민주주의, 뭐 이거 다 배우는 거죠, 학교에서. 이런 것을 하나의 매개라고 합니다. 어, 이제 조금 이해가 되죠. 그래서 아무튼 그 이제 듀이는 아동중심주의자다. 뭐 그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동중심주의자다 이렇게 하는 순간 마치 그 듀이가 주장했던 것이 굉장히 그 협소화되는 거죠. 감환된다 이런 말도 쓰는데 어쨌든 굉장히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듀이는 이제 상당히 교사의 적극적인 개입과 역할을 강조했다고 봐야 된다. 단순히 코치만 시킨 것은 아니다. 그렇게 단순화하면서 이제 듀이에 대한 감환, 오해, 오개념 이런 것이 생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이 있고 교과가 있죠. 그래서 이 매개가 비고치키에서는 매개가 교과거든요. 교과가 매개거든요. 그래서 그 듀이에 있어서는 아동이 이제 교과를 통해서 그 어떤 그 인지적인 것을 발전을 시키죠. 네, 그런 면에서 또 상당히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결해 주는 것, 기존의 경험과 새로운 경험 사이의 관련을 구축하고, 이전에 배웠던 것과 이번에 이제 학년이 올라가서 배워야 될 것 사이의 관련성을 조직화하고, 어, 이런 것들이 이제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교육이 계획적이어야 되고, 교육이 이제 전문적이어야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을 존 듀이가 다 구축을 해 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두 사람에게 있어서 핵심은 사회적 존재로서 세계와 소통하는, 교통하는 능동적 인간 주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역사, 문화, 사회적 대전제, 또 성장, 교육의 목표가 뭐냐, 방향이 뭐냐, 이런 것이 빠졌다면 이것은 듀이 관점이거나 비고치 관점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람들은 교육을 테크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거시적인 역사, 문화, 사회, 어떤 사회에서 살 거냐,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거냐,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냐, 또 어떤 사회가 어, 그 좋은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대한 프로젝트 속에서 교육의 역할을 보고 또 이렇게 교육을 단순히 사회 발전의 도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런 정신이 발전되는 이제 사물과 삶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좀 안목을 키우고 또 지적인 그 배우는 그 기쁨을 향유하는 이제 그런 것으로서 교육을 보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혁신교육이 등장했고, 그 민주시민교육이라든지 혁신교육, 어, 그 혁신교육이 결국은 그 잘 배워서, 어, 다른 사람들과 우애하면서 같이 잘 사는 좋은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유능하고 또뭐 유능하지 않더라도 모든 인간의 존엄성이 그 담보가 되는 이제 그런 사회의 삶과 관련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혁신교육과 함께 듀이와 비고치키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고 하는 것이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이상으로 일장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